그동안 이렇게 크게 올라오던 흐름이 좀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비바람 몰아치는데 밖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. 이런 장이 사실은 심리적인 공포의 최끝단이기 때문에 바닥에 가까운 지수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지금 시장에서 기존에 물린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보유하고 있던 종목 대응을 못해서 네. 마이너스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좀 뭐 손절이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. 지금 좀 늦지 않았을까요? 지금 하기엔 늦었다. 지난주까지는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신용이다. 근데 그 신용이 뭐 전체 내가 이제 뭐 뒤에 뭐 돈이 있어서 충분히 현금 여유가 있어서 그거를 네. 현금으로 돌릴 수 있다거나 신용을 아니면 뭐 막아낼 수 있다라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. 비중을 좀 줄이는 정도? 그렇게 해서 현금 만들어 놓게 되면 담보 비율 이런 거 좀 높아지니까 네.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저도 뭐 지금 물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중장기는 수익권 들어왔다가 지금 또 다시 마이너스 삼성전자 같은 거 또 마이너스 들어왔어요. 그렇죠. 근데 저도요. 네.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고 단기 뭐 그러니까 스윙 종목들 몇 개 있는 거 실적 괜찮았던 것들 좀 많이 물렸거든요. 잘라내는 거 자동 손절 나간 거 손절 나가고 비중 조절이 이제 된 거죠 자동으로. 그리고 그냥 물려 있는 거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. 어차피 장 돌릴 때 뭐 실적 좋은 거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돌릴 때 이제 한번 추매해서 그렇게 해서 평단 낮추고 다시 이제 비중 줄이고 네. 이제 그 작업들 하면 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수익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뭐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시장 폭락에 같이 그냥 툼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내일 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타이밍적으로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다. 그러니까 하락폭의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 한 3분의 1 정도 더 빠지고 나면 그때는 좀 저점 잡아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버텨보시는 게 그리고 현금이라면 버텨보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저점부터 잡아나갈 것들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. 대선 테마는 예전에 크게 맞은 적이 있어서 쫄리신데요. 그래서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좀 대선 테마 아닌 것들, 대선 테마는 과대낙폭 발생한 종목들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. 대선 테마는 4848 해야 되는 전략인 거죠. 여기서 해봐야 뭐 하루 이틀 더 먹을 수 있으려나? 왜냐면 너무 위에서 사는 격이 되니까 이게 이번에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었으면 다 폭락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뭐 좀 한 1, 2주 지켜보다가 바닥권에서 좀 사부작 사놓고 한 1년을 가져간다. 그렇게 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되지만 지금은 무조건 매매예요. 그래서 4848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조금 수익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그 수익을 담보로 이제 뭐 조금 더 단기 스윙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매매 관점 말고는 좀 쉽지 않습니다. 안랩 같은 거 봐봐요. 지금 이틀 동안에 거의 50% 올랐습니다. 이거를 위해서 사갖고 내가 뭐 50% 100% 더 먹겠다?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손절을 명확하게 잘 잡으시면 될 거고 그게 안 되시면 안 하시는 게 맞죠. 그래서 지금 뭐 사 들어가야 글쎄요. 지금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지수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. 네. 근데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거든요. 현대차 같은 거 내일 한 3% 5% 먹겠다 해서 지금 산다? 해볼만 하다 생각해요. 근데 굳이 그 매매를 그렇게 뭐 할 거면 대선주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어차피 그것도 뭐 사서 내일 하락이 더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전략이다. 그러면 내가 물려도 되는 종목을 지금부터 모아가겠다? 그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단기 플레이입니다. 단기 플레이. 지수를 활용한 단기 플레이가 됐던 아니면 시장의 시황이 지금 대선 테마니까 대선 테마에서 단기 플레이를 하던
이게 끝이지. 여기서 뭔가를 사들어가서 내가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걸 쫙 먹겠다? 하나 있긴 하네. 삼성전자. 삼성전자하고 네.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조금씩 사서 모으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지수가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. 이렇게 그쵸. 빠지고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뭐 반등도 나오고 다시 저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그 단기 이평선을 이렇게 좀 수렴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 어떨까요? 지금 뭐 용자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용기를 내서 바이 더 딥 뭐 해서 지금쯤 여기면 반등이 나오겠지. 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다행인데 저는 더 빠질 것 같아요. 아직은 더 빠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침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장 지금 이렇게 보면 하락 폭이 요번에 비슷하게 뭐 요 정도까지는 일단 이거는 뭐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냐면 앞에 돌파한 구간이 있잖아요. 나스닥이 여기 네. 지금 돌파한 구간을 깼거든요. 그쵸. 여기도 이제 돌파한 구간인데 저는 트렌드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요번에 이제 상승 파동 이렇게 본다라면 중심값이 14,000포인트입니다. 그럼 일단은 요 상승한 거의 절반 정도 빠지면 14,000포인트. 그 다음에 요 추세 비금 저항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하면 그 12,500이거든요. 엄청나게 아직 더 남았어요. 물론 이 사이에 네. 반등 주고 하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여기라고 하면 뭐 이 떨어지는 추세가 멈추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브레이크 잡는 것 정도는. 예, 그래서 방향을 위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매수해도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굳이 이렇게 막 한참 빠지는 구간에서 내가 뭘 사가지고 모아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. 어려운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냥 좀 관망? 진짜 제가 언제지? 지지난 주부터 넷플릭스와 함께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진짜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현금 보유하라는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쵸. 현금 보유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도 결국은 이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깨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그동안 이렇게 크게 올라오던 흐름이 좀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물론 중간에 여기서 돌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저점 깨면 안 된다 했는데 요 고점 돌파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왔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올리려면 여기를 돌파시켜야 되는데 아래를 그냥 깨버리는 그림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죠. 계속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3일 사이인가요? 지금 한 10% 넘게 빠졌거든요. 12% 빠졌거든요. 네. 그러면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. 그걸 노려서 오늘 뭘 사가지고 내일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장 반등 나온다. 그럼 내일 국장 반등 나올 때 그거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. 그런 매매는 가능해요.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할 필요 없어요, 지금은. 그냥 뭐 조금씩 모아서 가겠다? 코스피 상승 베팅하는 ETF 2배짜리 말고 그냥 1배짜리. 아니면 난 나스닥 미국 주식 갈 거야. 그러면 QQQ라고 있어요. 네. 1배짜리거든요. TQQ는 3배짜리입니다. 3배짜리, 2배짜리 하지 말고 1배짜리 모아가지고 계속 뭐 주별로 주에 한 번씩 산다든지 아니면 월별로 한 번씩 산다든지 그렇게 모아서 가겠다 하시는 거는 그렇게는 해볼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 굳이 뭐 비바람 몰아치는데 밖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. 그냥 집 안에서 넷플릭스와 함께 현대차 질문을 주셨어요. 지금 비중이 40%라고 하시고 마이너스 20% 구간이라고 좀 하십니다. 비중이 그냥 손실이 마이너스 40%. 네, 비중이 40%, 손실 마이너스 20%. 아, 비중이 40%요? 와, 이거는 좀 크다. 손실 20%. 뭐 어떡하겠어요? 현금이시겠죠? 신용이 아니면 네. 이걸 지금 팔 이유가 있을까?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. 물론 추세가 이제 계속 하락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 되나 있을 수도 있는데가 아무튼 그
제가 봤을 땐 시간을 녹여서 기다리면 네.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. 일단 18만 원짜리 여기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오늘 거기까지 이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림들이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보고요. 증시가 좀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 사실 차트의 지지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냥 쭉 깨고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빠르게 하락이 나오면 또 빠르게 네.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. 시장 때문에 빠진 거지. 사실 뭐 물론 관세 이슈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글쎄요.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빠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볼 만하다. 그리고 비중 큰 거 20% 손실 애매하긴 한데 네.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20% 손실이면 일단은 여기서는 기다려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드릴게요. 단기 매매면 저는 손절을 좀 잘라내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단기 매매가 마이너스 20%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다려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냥 오늘 시장 사실 아침부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알잖아요. 대체거래소 800개 종목이 네. 한 2주 전부터 이제 풀가동이 되면서 KLX 정규장 열리기 전에 8시부터 이미 상황들이 다 벌어져 있는 걸 알아요. 그러니까 네. 일부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를 대부분 안 하고 계신데 저 시세조회 해보면 이미 8시부터 사실 답은 다 나와 있던 거죠. 삼성전자 한 3%대 빠지고 하이닉스 5%대 빠지면서 8시 때 지나왔는데 본장 오니까 더 빠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은 이제 우리가 장중에 그 정치 이벤트와 관련해서 뭔가 잠깐 반짝하는 거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앞서서도 말씀 주신 대로 지난 금요일날 빠진 것만큼으로도 마이너스 80 정도가 야간 선물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.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나스닥 선물이 4%가 빠지니까 이것도 대입해 보면 한 5, 60짜리 최소한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럼 합친 게 지금 딱 반영이 한 120 정도로 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이제 오늘 밤까지 웬만큼 빠질 거 생각해서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뭐 안타까운 경우는 오늘 우리가 한 120이든 뭐든 이렇게 빠지고 끝났는데 네. 막상 미국이 선물이 있다가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좀씩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 얘네도 지금 거의 바닥 비슷하게 지표가 나올 정도로 안 좋거든요. 뭐 그쵸. 그런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같은 경우도 4다 6이다 할 정도고 지금 진짜 방금 봤는데 극단적 공포에 지금 4예요. 0에 가까운 수준인데 보통은 사실 잘 안 시장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네. 빅스도 45였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팬데믹 때 69 간 적이 있긴 했어도 원래 30대 후반 넘어가면 이건 거의 반등 시점이라고들 생각했던 그쵸.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락의 출발이야라고 하면 아직도 멀었겠고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솔직히 개인들이 1조 몇천억 이상 사면서 바닥 만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다만 근데 뭐 이 시간이든 아니면 다른 코너의 어떤 채널에서도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 아닐까요? 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. 근데 뭐 바닥 아닐까요? 라고 얘기하면서 두 부류죠. 뭐 이제 사야 돼요. 이렇게 이제 강권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바닥인 거는 같은데 더 확인하고 사시죠. 이렇게 두 부류로 아마 오늘 대부분들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? 저요? 네.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네.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은 느낌. 바닥은 아닌데 사야 된다. 네. 사실 이게 바닥의 그 지점 스팟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잖아요.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음, 오늘 제가 유일하게 최근에 이제 미국장을 뭐 요새 이제 믿을 장도 아니지만 생각이 드는 건 미국이 어쨌든 바닥과 비슷한 흐름들을 많이 그 지표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
아무리 봐도 수급상으로는 바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딱 맞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도 지금 한 10에서 120 빠져 있는 장에서 사면 후회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장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로 내일 더 빠져서 에이 어저께 괜히 샀어 이러실 수는 있는데요. 조금 중기적인 타이밍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. 길게 봤을 때는 그 좀 저렴한 구간 어딘가. 사실 이제 우리가 부근. 두려워하는 게 이걸 것 같아요. 이때 보면 작년 8월에 네. 왜 미국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AI 회의론에다가 뭐 N캐리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빠졌었잖아요. 그 우리가 지금 이거냐예요. 8월 2일 날 3% 빠졌는데 그 8월 5일 날 이제 다시 블랙 먼데이라고 자꾸 느껴지는 게 이날 10% 넘게 빠지면서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. 네.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나요? 장중에 5% 올랐어요. 10% 빠지고 나서. 이런 날 이후에 며칠에 걸쳐서 초로록 또 회복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개파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요일, 금요일은 어떻게든 잘 견디다가 오늘 이제 뚝 떨어져서 마백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. 이런 장이 사실은 심리적인 공포의 최끝단이기 때문에 옛날 분들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공포의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네. 맞긴 맞죠. 예, 맞는데 이게 공포가 1, 2, 3냐 아니면은 원에서 끝나는 거냐 이제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하는 거지. 공포의 국면으로 진행된 건 맞으니까 옛날 그 현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보면은 오늘은 사실 사는 날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. 마이너스 120에 사라고 그러면 뭐 제정신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사실 태반이거든요. 네. 이제 시작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당연히 얘기를 드려도 사실 분은 거의 없어요. 그쵸. 그래서 이런 날 사자고 얘기하면 솔직히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듣겠죠, 당연히. 근데 저는 뭐 꼭 내일 이게 증명이 됩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공포로 빠진 장을 항상 보면은 결국은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는 꽤 낮은 지점이었어라는 건 나중 되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니까 오늘 사서 내일 바로 먹어요 이거는 아닐 수 있어도 바닥에 가까운 지수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네, 그렇게.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. 오늘 LG엔솔 실적 발표했잖아요. 네,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. 예상치가 그 670억 정도였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이 3천억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아까 실적 나오고 나서 양전까지 했다가 지금 또 다시 윗꼬리 달고 쭉 밀렸거든요. 그렇죠. 저도 2차 전지. 보니까 이게 그 IRA 보조금이 4,500억이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순수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0억이 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야 좋은 거야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순수 영업 손실이 적었다라고 봅니다. 제 기준으로 봐서. 근데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3,700억이 났으니까 와 되게 많이 났다. 근데 뒤에 숨겨진 IRA 네. 보조금이 4,500억이다 감안해보면 800억 적자인데 뭐가 좋은 거야? 이제 이런 식의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근데 늘 그래 오늘 왔잖아요. 일봉 보시면 네. 귀하게 양봉 나 있는 주식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사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뭐 탄핵 이슈 때문에 많이 보시느라고 신경 못 써서 그렇지 금요일 날 2차 전지가 꽤 강했거든요. 네. 지금 보면은 바로 옆에 날짜 금요일께 꽤 양봉이 크게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금요일 날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의외로 이번 관세 타겟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관세에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공매도가 한 6조 정도 나왔다고 네. 기사가 나왔는데 의외로 공매 친 것들이 금요일 날 꽤 올라가지고 수익을 못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네. 이제 공매를 쳐도 버티기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3년 전만큼 그렇게 세진 않겠지만 뭐 차라리 욱해가지고서 공매 친 놈 뭐 그런 세력을 좀 무찌르러 가자 이런 저가 매수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만큼 사실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.
공매 섣불리 치기에도 좀 어려워 뭐 이런 이제 경고성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실적에 대해서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신데 어쨌든 순수 영업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. 네. 영업 손실이 생각보다 좀 줄었다. 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.